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왜 테슬라 슈퍼차저가 전기차 고속 충전망 시장을 압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댓글에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한번 주식 가격을 간만에 찾아보니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900불에 다 왔는데요. 거의 고점에 거의 가까이 왔죠. 이런 예측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테슬라의 대주주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성공이 테슬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한번 그냥 예측을 했었지만 워낙 주식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서요.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어제 편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많이 올랐네요. 항상 주식은 여유 자금과 무리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며 딱히 목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주식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전에 제가 테슬라가 왜 다른 내연기관차보다 많이 앞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설명했던 큰 이유가 자동차 내부가 모든 부품들이 인하우스로 테슬라가 모든 부품을 관장하며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도 적합하며 전기차에 있어서 제어라든지 컨트롤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차들은 이런 부품들을 여러 공급망에서 받아다가 조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다 통합을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서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가 통합이 되지 않으면은 소프트웨어에도 영향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폭스바겐의 ID3는 지금 여름에 이걸 내놓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충전소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차들의 부품들이 충전에 있어서도 통합되어 있지 않다 보니 고속 충전에서도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호환성에 문제가 나는 것이죠.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같은 셀을 쓴 아우디 이트론과 제기어 아이페이스를 보면은 같은 셀을 썼는데 다 한국의 LG나 삼성 SDI 셀을 씁니다. 그런데 내부 설계 구조상 차이로 이 전압이 다릅니다. 아우디 이트론의 노멀 볼티지는 한 400V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400V를 쓰지만 커런트, 전류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트론은 150kW를 지원하지만 아이페이스는 현재 100kW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일론 머스크가 공공연히 우리 충전망을 공유하겠다.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잘 깔아져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다른 회사하고도 공유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오가지만 실제로 배터리 팩의 내부 구조들을 보면은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요. 이게 통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에러 없이 서로 고속 충전을 쉐어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콤보 타입이라고 댓글에서도 알려주셨죠. 이 CCS 타입의 350kW를 미국에서 가장 많이 깔려고 계획을 발표한 Electrify America를 보면 이렇게 여러 차를 계속 충전 호환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실험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 리포트한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로 가격 경쟁력도 확실히 없는 이유가 350kW는 현재 미국에서 깔려 있지 않습니다. 별로. Electrify America가 처음으로 깔기 시작하는데요. 테슬라는 250kW V3 슈퍼차저를 깔죠. 그러니까 350kW는 거의 진짜 이 시장 최초의 개척자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별로 이 부품들을 생산해주는 업체가 없어서 굉장히 이걸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Electrify America가 이런 하청업체들한테 많이 기술 공유 및 혹은 자기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부품을 지금 공급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부품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되며 350kW보다는 150이라든지 지금 뒤에 설명할 이유 때문에 50kW가 거의 유력한데요. 부품 수급이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은 기아의 니로라든지 볼트 EV,
BMW i3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에러 사양이 많이 이제 보고되는 아우디 이트론이나 제기어 아이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보면은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는 그냥 갔다가 바로 꽂으면 되죠. 모든 차가 통합이 되어 있고 슈퍼차저는 테슬라 차량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어카운트를 등록해 놓으면 이미 슈퍼차저에서 차를 인식해서 알아서 결제나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모두 한 가지 시스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지금 서드파티 회사들은 여러 회사를 지원하려다 보니까 이게 곳곳이 다 암초입니다. 크레딧 카드 에러도 상당합니다. 제가 다른 회사를 써보니까 이게 크레딧 카드 읽는 시간부터 해서 확실히 편의성은 테슬라 슈퍼차저가 월등히 좋습니다. 차들마다 내부 스트럭처가 달라서 이 서드파티 회사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요금 에러. 그러니까 코나 EV나 니로 EV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75kW 정도의 속도인데 과금이 100kW 넘게 이제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이제 숱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전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럭 장치가 풀리지 않아서 충전을 다 하고도 빼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시스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곳곳이 다 그냥 계속 에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자동차 회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서로 계약이 맺은 게 있으니까요. 근데 전기차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충전소를 많이 짓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제스처를 했는데요. 근데 기존에 지금 내연기관 차들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구축되면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서로 이제 간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흡사 배터리 제조사와 전기차 업체 간의 그런 이해관계의 모습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는 배터리를 많이 생산해라, 배터리 업체들은 아니 뭘 믿고 내가 이렇게 많이 생산하냐.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제가 테슬라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물론 전기 이제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이제 기존 내연기관 업체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금 계속 충전소를 늘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투자받은 금액을 많이 까먹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숫자도 턱없이 이제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나마 긍정적인 계획이 내년 말까지 Electrify America는 이제 800개가 좀 넘는 충전소를 이제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이요. 근데 현재 미국에만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 숫자가 860개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이분들이 내년 말에 할 것들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제 차선책이 기존 후발주자들이 지금 50kW 충전소를 굉장히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쇼핑을 하거나 이제 장을 보는 동안 이제 충전하게끔은 50kW도 맞기도 하겠거니와 50kW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된 거죠. 이 표준 문제에 있어서 또 말씀드릴 게, 이 회사들이 또 버리지 못하는 포트가 있는데요. 포트 문제도 여기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국자 규격을 갖고 이제 다 테슬라 포트로 다 이제 통일해서 쓰는데, 이 회사들은 지금 차데모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데모도 포기하기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된 게 닛산 리프인데, 그 닛산 리프가 차데모를 썼고 차데모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어서 그 차들도 이제 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론은 너무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들과 규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회사가 테슬라를 쫓아가기가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지금 매우. 아마 댓글을 보니 한국에서는 이런 충전 규격들이 아마 많이 도시화가 잘 돼 있어서 좋을 테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장거리를 가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고속 충전에 대한 목마름이 심합니다. 50kW를 만약에 집중적으로 해서 깔게 되면 Electrify America는 그래도 350kW를 깔려고 생각 중이지만요. 물론 포르쉐 타이칸이 몇 대 팔리진 않았지만 그 외에 다른 후발주자들은 지금 50kW를 많이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미국 상황 때문에 테슬라 슈퍼차저에는 상대가 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합되지 않은 복잡한 규격 때문에 충전소 역시도 테슬라가 굉장히 당분간 독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편의성이나 여러모로 속도라든지 보급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도 이런 생태계가 잘 꾸려져야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늘 텐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의 스페이스X 이야기도 그렇고 테슬라가 굉장히 엄청 잘 될 거라고 확신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큰 이득을 내고 있진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테슬라가 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